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6월 11일 여기 시간으로는 12시 37분입니다. 낮 12시 37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때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대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비공개 오찬회동에서 이 청와대 이전을 놓고 부인과 나눈 대화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회동 참석자가 조선일보에 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게 와전되었을 수도 있고 표현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그 대화 내용을 전한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가 개방된 청와대를 뒤늦게 둘러본 뒤에 미리 보았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1TV 열린 음악회를 본 뒤에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청와대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김 여사는 청와대를 둘러본 후 남편에게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렇게 좋은 데인 줄 알았다면 만약 여기 와서 잠시라도 살았다면 청와대를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다. 라면서 미리 보여주었으면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했을 것 같다고 했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속으로 안 보여주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지금이야 아파트에 그대로 사니까 영부인 된 기분이 나겠나라면서 그 좋은 구중궁궐에 살았으면 아마 대통령께서 부인한테 더 존경받았을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과거에 관저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았다. 여기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바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수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7월 초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윤석열 부부는 청와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무실 이전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청와대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비서들과 대통령이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를 옮기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근거 사실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비서동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가지고 집무하면서 비서와 대통령이 소통하는 데는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 원천적인 거부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대통령이 살기 좋으면 국민도 편한데 왜 굳이 불편한 두 집 살림을 선택했는지
이 대화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부부만 지금 불편한 게 아닙니다. 국방부, 합참, 외교부까지 연쇄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출퇴근하는데 경호병력으로서 아마 경찰이 매일 100명 이상 동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됩니다. 대통령이 편하게 사는 걸 누가 질투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청와대의 가장 오랜 주인이었던 이승만, 박정희도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독재라는 이야기죠. 이건 한국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선배 대통령들과 역사 앞에서 전혀 겸손함이 없습니다. 이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측근들이 막 쓰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지나칩니다. 보수적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거주한 기간이 훨씬 깁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곳에서 고심했던 선배 대통령들에 대한 이것은 결례입니다. 본인이 혹시 자유민주주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은 그 좌파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자신과 노무현과 김대중 세 사람만 민주정부라고 했습니다. 설마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런 독선적 역사관에 사로잡힐 리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전해진 대화를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선배 대통령들에 대한 배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한 듯합니다. 이 전해준 이야기에만 근거한다면은 이 새로 잡은 권력과 의용 언론의 부추김에 기고만장한 모습입니다. 이런 대화를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는 그 측근들의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와대 이전에 따른 불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 두 집 살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의용 언론이 앞장서 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청와대 이전을 띄워주고 있는데 이것은 두고 문제가 커집니다. 국민들도 한때는 60%가 반대했다가 요사이 의용 언론의 선전선동에다가 청와대 개방 효과가 더해져 가지고 지금은 찬반이 비슷해졌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입니다. 그래도 보수 진영의 약 30%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30%는 비판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30%의 반대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서 오만하다. 그리고 정보 판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측근 중에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김건희, 윤석열 대화에서 그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편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큰 나라의 대통령은 의젓해야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사한 집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좋았다면은 그게 좋은 겁니다. 왜 굳이 지금
국방부로 들어가서 아직도 제대로 된 이름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을 끼칩니까? 출퇴근할 때 기자들과 만나서 짤막한 질의응답을 하는 게 그게 소통이라고 하면은 그건 곤란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있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목숨은 언제든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7차례 박정희 전두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 정책을 쓰면은 김정은은 그 암살 카드를 만지작할 겁니다. 그러할 때 매일 같은 동선을 따라서 출퇴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 박수치고 개방했다고 좋아하는 거 이거 한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통령의 안전인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 대화는 안 들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